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20대를 보내셨나요? 저는 어느 사람이 자기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바로 20대인데 말이죠. 정말 그때는 너무 막막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가난하고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학교도 잘려, 집안은 망해, 갈 데도 없어, 친구는 못 만나, 남자친구랑은 까이고 정말 돈도 절도 아무것도 없을 때 집에서 눈칫밥만 먹는 것도 정말 못할 일이더라고요. 술 먹을 돈도 없고 나갈 돈도 없고 겨우겨우 집에 있는 잔돈 몇 푼을 긁어서 동네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50원짜리 너구리였어요. 그거를 죽는 힘을 다해서 죽지 않으려고 너구리가 앞정을 밟고 떨어질 땐 저 스스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동전이 다 바닥나면 전 다시 저 막막한 세상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20대를 떠올리면 전 그렇게 좀 암담한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지나가는 개가 더 부럽더라고요. 쟤는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나가다 맘 맞으면 만나면 되고 누가 뭘 하면 그냥 개 같은 인생이다 라고 무시하면 되고 이건 사는 건지 쟤네가 더 부러웠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내 인생은 어떨 땐 개 같은데 그래도 개맛도 못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 전문가와 함께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만병통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모신 분 누구신지 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컨셉을 잡으신 분이죠. 개욕정으로 이제 컨셉을 잡으신 퀴즈테리우스 정영진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YJ 정영진입니다. 예, KYJ. 그게 개인가? 그죠, 개욕정. 개욕정 정영진입니다. 이니셜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우리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개욕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개욕정을 함부로 그렇게 비하하고 뜨거운 물 뿌리고. 욕정을 개라고 칭하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가 들어가면 다 좋지 않나요? 뭐 난 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개판, 떡도 개떡, 그렇죠. 꽃도 개망초. 개욕정.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개욕정이 사실 저는 이제 제 분위기랑은 정말 안 맞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정말 이보다 더 잘 부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똑똑한 12시에서도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한샘님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아니 왜 우리 테리우스님께서 개욕정이 되셨냐. 네,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좀 꾀하시라. 이런 제 요청을 많이. 뭘 더 이렇게 꾀해요? 개꾀하고 있어요. 그런 꼼수 좋지 여튼, 않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개욕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개들의 욕정. 개들의 욕정.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얼핏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 개 같은 삶이란 무엇일까? 아니죠. 개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렇죠. 삶. 예. 혹시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개만 또 참 못하다. 내 인생이.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우리가 흔히 요즘 신세대 말로 흑역사란 말 하지 않습니까? 흑역사. 네. 누구에게나 뭐 한 번은 있을 법한. 제 인생에 있어서의 흑역사는 도시락 클럽? 클럽이라니요. 세대, 도시락 제너레이션. 세대. 제너레이션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정말 그 먹구름만 낀 것 같았던 그때는, 제 인생에서 크게 한 3번 정도, 아주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다 놓고 이렇게 그냥 떠날까요?
그거 갖고 아니, 가세요. 더 이상 이 얘기 제가 여기서 꺼내놓으면. 근데, 또 불안하긴 하다. 뭘 말을 못 시키겠는데. 예. 어쨌든 흑역사라고 하니까. 흑역사 라이트는 제가 그럼 최대한 미화해서. 지금이 이제 41분이니까 55분쯤 하나? 8시 한 10분쯤 하나? 아니, 하나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중에서도. 배우배. 베스트 오브 개. 그 흑역사.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어떤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름의 좀, 분치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그 날것, 로우한 걸로 그냥 갔다가는 정말 좀 현행법에, 위반. 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고려를 좀 해갖고 시간을 한 5분만 건 좀 주시고. 예. 여튼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 글을 보니까 이 경제 소프트가 무서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까 그거 읽고. 이런 거 우리 지향해야 됩니다. 경제 소프트. 경제가 무섭긴 하죠. 노래 제목 소개부터. 아까 우리 들었던 노래요? 그런 거 일일이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죠? 조간호의 사랑했으므로. 그럼요. 이런 건 아셔야 돼. 그렇지. 이런 거 다 알아야지. 경제 소프트 들으셨던 분들인데. 하여튼 경제 소프트는 제가 정말 이 방에 들어오는데 그 전 타임에 이제 김광수 소장님. 예. 얼굴이 막 상기되셨더라고요. 그분 나가시고 나서 여기 들어오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여기 공기가 뭐라 그럴까 막 경제는 냄새가 이렇구나. 상당히 썩은 내 비스코무리하게 그렇죠. 숨이 탁 막히는 이렇게 깝깝할 수가. 경제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제가 올해 정말 추운 날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개들이 불쌍해서 개들을 방 안에 한번 놔둔 적이 있어요. 옥상 말고. 그때 비슷한 리트리버 2마리가 어마어마한 똥을 싸놓은 그때 그 열기 후끈하죠. 그때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서 네. 또 저희가 또 힐링을 해드려야죠. 네, 힐링과 함께 이 개 힐링을 오늘 한번 해드려야 되고 일단 5분간 좀 머리를 굴리셔서 분치를 어떻게 하실까 좀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올라오신 분들 댓글을 좀 한번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여인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한쌤, 방송순위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다운받고 별 날리고 있어요. 친구들 스마트폰에서 한쌤 방송만 골라서 다운받아주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겠죠? 그런데 200 몇이더라고요. 엄청 일단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 거기 가셔서 검색에 한쌤으로 찾아주세요. 연희동 한 선생도 아니고 한쌤도 아니고 한쌤으로 찾아주실 때 이제 지금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꼭 한번 해주시고. 그 뾰루퉁님이 간만에 출첵하셔서 망언을 하셨어요. 무슨 개옥정이 누구냐고. 개옥정이라뇨. 전 개욕정입니다. 뾰루퉁님. 왜 이런 개옥정이라뇨. 아주 작년인가 있었던 드라마죠, 옥정이. 그러니까 옥정이가 있었잖아요. 저는 김태희 씨 이름인데. 그랬나요? 예. 하여튼 헷갈리셨나 보죠. 간만에 출첵하셨으니까 어느 인간이 그런 컨셉을 달고 살겠어요. 아마 선뜻 헛갈리셨을 수 우리가 있습니다. 흔히 그 개라는 그 접두사.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fucking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잖아요. 예. 꼭 그렇게만 할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막대다, 이렇게 좀 흔하다. 베리라고 하긴 조금 모자라고. extremely very는 extremely 아니고. very. 근데 개만큼 좀 억울한 단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단어가 변기 같아요. 변기? 네. 왜요? 얘네가 너무 불쌍한 게 신문이나 뉴스 같은데 꼭 나오면 휴대폰 액정이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고 손에 이 세균이 변기보다 더 많고 키보드의 세균이 변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모든 거 어떤 기준이 되는 알고 보면 변기가 제일 깨끗한 거죠. 매일 닦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진짜로 이름이 소신데 소병기가 있었어요. 소병기. 병자, 소병기인데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렸었죠. 소병기라고. 그건 정말 놀림을 안 당할 수가 없는 이름이네요. 제가 또 친한 애 중에 하나는 진짜로 이름이 박둘리가 있었어요. 둘리? 둘리 진짜 이름이 둘리였어요. 그래갖고 제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했다니까요. 박둘리도 있었고 유도탄 박돌선 있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박둘리 있었고 유도탄 있었고. 그 정도 이름이에요. 도탄이? 네, 도탄이. 저는 중학교 때 동창 중에 이 냉이가 있었어요.
냉이? 냉이. 쑥갓 할 때 뭐 이런 냉이. 그 나물 이름이 자매이들 이름이고 제일 황당했던 게 예. 제일 냉이 그럼 뭐 저 더덕 뭐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나물 이름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 숙녀가 있었어요. 숙녀. 근데 언니 이름이 미녀, 동생 이름이 미남. 미녀, 숙녀, 미남. 그런 시리즈로. 우리 정말 애들 이름 질 때는 근데 저는 이름을 정말 그냥 개졌다 하죠. 퍼킹 네임이네 정말. 근데 저는 이름을 30살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거 쓰고 30살 이후로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연예인처럼. 그럼 뭐 예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지은 이름으로 이제 나머지 인생을 내가 사는 거죠. 사실 우리 예전에 우리 뭐 조상님들도 보면 이름이 한 개는 아니었잖아요. 뭐 호도 있고, 그렇죠. 예, 아호도 있었고,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또 붙여주는 그렇죠. 호도 있었고.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름을 너무 그 주민등록증상의 이름 하나로 평생을 울거먹는데, 그 미녀나 뭐 숙녀분들 뭐 한 고이연 같은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본인의 본인이 정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혹시 우리 한쌤님은 정말로 내가 어떤 이름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름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있었어요. 아기 때 이름이. 이름이 달라요? 네, 아명이 있고 커서 쓰는 이름이 있었고. 정말 옛날 분이신가 보다.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아명은 뭐였었어요? 희라요. 희라? 네, 희라. 희라는 뭐 그냥 뜻이 뭐 이렇게 얼굴이 희다 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희어서 희라. 지금 침 좀 닦아요. 뭐 이렇게 크게 비웃고 그래요. 우리 문하나님은 뭐였어요? 어릴 때 이름이? 희정이. 희라 희정이. 희라 희정이. 어렸을 때는 이제 좀 비슷한. 어릴 때 이름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전 어릴 때 이름은 따로 없었고 그냥 귀염둥이. 동네에서 그냥 우리 막둥이. 사랑스러운 강아지. 공주. 어렸을 때 공주라 불리셨고 공주. 뭐 사랑스러운 막둥이. 저는 화적대라고 불렀었어요. 할머니가. 화적대.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화적대 왔네. 이게 뭔지 했더니 강도 그 산적 같은 걸 화적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겠는데 왜 화적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와서 할머니 집안의 모든 돌아가셔서 음식들을 다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절단을 해서? 모르겠어. 그냥 저 정신이 없었는지 산적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도 이제 누나나 형네 애들이 오잖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가면 진짜 더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오면 반가운데 예. 가면 더 반갑다고. 조카들 이제 크니까. 근데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만남 너무 좋은데 한 5분 있으면 급 피로감이 밀려오는 게 이 혈유, 블러드만 들어가면 좀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참 기사 봤는데요. 예. 저번에 한번 우리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얘기를 잘 하다 왔잖아요. 에코 얘기했었죠. 에코가 요즘에 그런 에코도 있대요. 동물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 애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동물의 영혼과 교감을 해서 죽은 동물의 소리를 전해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릴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있대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뭐 집사님이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요. 되게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동물 성대묘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난 신들린 것처럼. 신들린 것처럼. 그 개가 온 것처럼. 초코님 오셨다. 이러면서. 오! 막 이러면서. 맨 처음엔 난 이걸 보고 이런.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당히 믿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거 정말 사기꾼이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나 이제 생각을 했다가. 또 좀 지나고 보니까 오죽하면 또 그런 게 필요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마 그분들께 상담하러 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고 그런 그냥 위안을 좀 받고 싶으셔서 간 거려니 그걸 꼭 믿어서 가는 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분도 본인이 분명히 그 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겠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분요. 뭐 사진 들으셨겠죠.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전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티즌들 이른바 화들을 많이 내셨는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그럼요. 수요는
다 이렇게 이 공급자 수요는 다 뭐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있는 거고 그걸로 너무 사기만 안 치면. 그렇죠.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 오래 키우던 개가 죽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자기 배우자가 죽은 것도 되게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이듯이 그렇죠. 반려동물이 죽는 것도 이제 펫 로스라고 해서 아예 어떤 정신질환, 어떤 한 마음의 병으로 분류가 돼요. 아, 그래요. 아, 지금 2마리나 키우고 계시는데 네. 언제까지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보통 한 10년, 15년, 뭐 20년까지도 20년도 사는데 살아요? 예, 관리만 잘 된다면 꽤 오래 살 수도 있는데 긴 것 같지만 사실 후딱 가거든요. 그렇죠. 예.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뭐 지금 6개월인데. 뭐 6개월이니까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어쨌건 뭐 죽음은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한 분들의 마음의 위안이 된다면 뭐 고육지책이라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 아이들이 늙는 거는 어떤 사인들이 좀 있어요? 똑같아요. 치매도 오고요. 치매? 예, 녹내장, 백내장도 오고요.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계속 벽에 가서 부딪히고 노인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노인성 질환을 모두 알아요. 그럼 막 주인도 못 알아보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뭐 후각은 남아 있겠지만 치매다. 네. 할머니들이 막 아들 보고 막 오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똥오줌도 아무 때나 싸고 그렇게 잘 가리던 애들도 그리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뭐 벽에 가서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이상 행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앞을 많이 못 보고. 그 마지막 준비는 우리가 호스피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한다고 준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온다라고 장담은 못하죠.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호상 같은 것도 있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뭐 호상이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건 뭐 근데 이 사람 인간관계나 뭐 이 동물이나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 나한테 필요한 존재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결혼도 하셨고 얼추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 가는 일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많죠. 예. 갔다 왔죠. 이제 뭐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가까운 어르신들, 지인들, 뭐 이제 또 뭐 선배들, 또 가깝게는 또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들이 워낙 많아서 예, 뭐 단순히 동물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듯이 좀 준비는 해야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물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때가 어느 정도 왔다 싶을 때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자연에 뭐 이런 데서 자유롭게 뭐 마지막 생이지만 한 번쯤 뭐 자연을 보면서 가시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 곁에 어쨌든 끝까지 좀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 좀 있어요. 본인이 평생 이렇게 시티에서 사시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연에 내팽개쳐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 네, 제일 익숙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죠. 갑자기 죽는 거랑 자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어나서 그래도 자연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제대로 된. 못 봤으면은 욕망도 없어요. 우리는 아는 한에서 욕망하는 거지. 개욕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욕정 있잖아요, 지금.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주인이 문제예요. 걔는 100% 주인을 닮아요. 그래요? 예. 그럼 큰일인데. 그럼 이제 좀 머리 좀 많이 식히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흑역사에 대해서. 흑역사. 사실 이제 제 흑역사는, 뭐, 99%, 뭐, 여성분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면. 예. 괜찮으시겠어요? 댁에 계신 분이 듣고 계셔도. 제가 사랑하는 그녀. 제 유일한 그녀. 무일한, 예. 온리원. D1. 그렇군요. 참. 깜빡했습니다. 오직하겠습니까? 하여튼, 온리원 그녀. 그녀 외에 다른 여자들이 지금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흑역사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저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온리 순수한 그 데이터만으로 제가 그 예전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건데, 저의 흑역사는, 그렇습니다.
고백하건대 여성분들과의 어떤 그 관계, 릴레이션십에서 있었던 흑역사가 좀 많았다. 뭔가 스토리가 정말 개맛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때는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네. 그래? 한 98년짜리로 할까요? 아니요, 뭐 1900 막 이러고 나올. 2006년은 좀 그러네 진짜. 괜찮아요. 이미 뭐 밝혀졌으니까. 2006년. 전 정말 그때만 해도 원주역 약국집 딸이 누굽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나요?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큰일이에요. 왜냐면. 얼핏 아는 대사인데. 아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왜 제가 이 원주역 약국집 딸을 어떻게든 보호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전에 뵀던 분은 맞아요. 만났던 분은 맞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요 정도 데이터라면 충분히, 이 어떤 검색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주 민감할 만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만약에 뭐 저를 지금까지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남성분과 뭐 결혼을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결혼을 하셨다면 자칫 저와의 어떤 만남 자체가 그분에게 불편함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보호하시고 그럼 보호 안 되시는 그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보호 안 해도 되시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원주역 약국집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제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제가 사랑해서 이런 거보다도 제가 그렇게 상처를 주면 저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분은 좀 요까지만 그냥 원주역 앞 약국집 딸 둘째 거까지만 예. 둘째까지만 알아주시고 김 씨였어요. 성은 김가였군요. 예. 하여튼 굉장히 예뻤고 음악을 전공했던. 제가 지금 폭탄을 스스로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거까지만. 예뻤고 음악을 전공했고 성은 김가요. 네. 정말 예뻤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2006년에 제가 이제 한참 32쯤 됐을 때죠. 그때가 이제 남자들은 대체로 이제 20대는 어마어마한 혈기, 에너지, 욕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뭔가 해결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를 하려 해도 주머니 2, 3천원밖에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32쯤 되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필요한 어떤 수단들을 가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포장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지금.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처절하게 좀 싼 단어는 안 나왔죠? 괜찮아요. 예. 전체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을 긁으면 그래도 공이 한 3-4개 이상은 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참 친구들과 갔죠. 지하에 주로 위치했던. 지하에 있던. 음악 소리가 꽤 컸던 그것들. 괜찮았습니다. 노래방? 아니 노래. 뭘까요? 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리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맡기는. 예. 갔는데 굉장히 저희가 반응이 좋았어요. 예. 반응이 좋아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고 턱선이 살아 있었거든요. 예, 턱선이 살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이렇게 씁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랑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6시간을 거의 한 대화의 95%를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당시 개방정이었나? 그래. 개욕정 다음에 이제 개방정으로. 그것도 은근 어울려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여자 김혜선 씨를 만나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우리 혜선 씨라니. 잠깐만요. Stop it. 제가 지금 하여튼 그분 원주역 약국집 딸 그분은 아닙니다. 예, 그분과는 그러니까 그분을 리듬에 맞춰 몸을 이렇게 하다가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닌. 예, 그죠. 김가를 음악하시는 김가를 만나셨는데. not 원주. 오케이.
예. 강조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실히 예. 인서울에서 그렇습니다. 만나셨는데 예. 만났는데 도대체 왜 걔만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그 부분만 빨리 듣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왜? 맞아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잘 됐어요. 눈이 맞았군. 네, 굉장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 나이 땐. 32살이었고. 네, 굉장히 그분도 이제 젊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불같은 사랑을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을 가지 못했어요. 왜요? 또 리듬에 몸을 맡기는 그곳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밤도 또 글로 갔어요? 그 다음이 아니라 그날 새벽 정말? 2시쯤에 하루에? 지금 2시 지금 몇 시 시작해서 지금 몇 시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시 반쯤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면 한 3시쯤에 다시 이제 그곳을 갔어요. 왜냐면 그곳은 그때 당시 한 2월인가 그랬기 때문에 해가 늦게까지 뜨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 아래 갔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이 또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날 밤 2번이나?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때만 해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혼자서 생각을 했었을 거고 막지 못한 결과가 막지 못한 결과가 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약속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사랑을 위해서라면 약속도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죠. 하여튼 그분과 그 두 분 해서 이제 나중에 셋이 같이 만나는 그래서 정말 걔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게 정말 오늘 그럼 걔 릴레이션십을 가지시다니. 분식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본질 이거는 잘 바뀌진 않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괜히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어쨌든 본인은 본인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신 거죠, 이거? 지금 생각하면 뜨겁고 말도 안 되는. 다시는 이렇게 못 살죠. 제가 만약에 지금 가서 다시 그때 저를 혼낼 수 있다면 전 정말 싸대기를 12대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진짜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 순간에? 네. 그건 안 되죠. 그 중요한 순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건 정말 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윤리적인. 나름 상당히 걔만도 못한 어떤 한 씬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좀 더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상에 걸맞는. 전 정말 그때는 정말 아폴로 13호였어요.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 나이 32이면. 그래요? 좀 늦게 오셨나? 아니, 그게 이제 보통은 당연히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그 수치 자체는 최고로 올라가죠. 그게 점점 이제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30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이제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까지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살아있던 그리고 그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숙제도 아니고 참나 인생에서 밀린 숙제를 그때 막 31, 2, 3 요때쯤에 많이 했죠. 밀린 숙제.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늑대가 아니고 남자는 개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그 시즌으로 본다면 의식이라는 님께서 댓글 올려주셨어요. 진실한 이야기 감사할 따름입니다. 와, 이런 거 공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젊은 시절엔 그런 어떤 그 실수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뭔가 그 욕망과 욕정과 그리고 이제 욕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며 살던 그런 때가 있죠. 저 깨방정님, 이게 개 이야기라니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개 같은 이야기긴 하더라도 이게 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만도 못한 인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 수정해 주세요. 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깨방정님도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죠. 혹시 이분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지금 저버리고 2006년 2월에 청담동 쪽에서 리듬에 몸을 타셨던 분이신가? 이런 순간에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리듬에 맞춰요. 그건 누구지? 김한선 언니 노래 거. 리듬 속에 그렇죠. 상상하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까? 두 친구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부비부비 개됐던 우리. 그쵸, 우리 기억나요. 근데 정말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젊은 시절 네. 이렇게 술과 함께 살았던 시절에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좀 과격해지더라고요. 술을 드시면. 네, 술을 먹으면 좀 과격해져서 척추 14번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아유, 저는 별로 다친 적이 없어요. 기물 쪽이 좀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술집에서 나와서 뭔가 차가 나를 막고 있더라고요. 주차된 차가. 나를 막고 있는 차가 영 거슬려서 한 대 주먹으로 쳤어요. 네, 차가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이거 한 500 나오겠는데 이래서 튀자. 그래서 정말 신발이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뛰었던. 그 20대. 네, 20대. 이렇게 주로 그랬었는데, 젊은 시절과 그 걔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유사하고 비슷한,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린 20대 때, 어렸을 때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아닌 척하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지금은 전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멀쩡하신 분들, 잘 나가시는 분 중에서도 참 개만도 못하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개만도 못하게 사시는 아주 개소리 진짜 많이 하시고. 요즘 진짜 뉴스를 못 보겠어요. 그렇죠. 미디어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 주변에서도 사실 좀 저는 물론 미디어에 나오는 분들이야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가끔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면 이제 나이를,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오래 놔둔다고 이게 숙성이 되는 게 아니듯이. 썩을 때도 많죠.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오래된 나이를 꼭 세월을 우리가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사실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참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에서 특히 이제 뭘로 이렇게 푹푹 찔러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무슨 기독교 무슨 부흥 행사도 아니고. 그럴 때 무릎을 탁 꿇고 안진뱅이 이렇게 밀고 가야죠. 가방을 문까지 기어서. 저 좀 내려달라고. 네, 다음 버스 타야 되겠다고.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방을 끌고 기면서 내리는 그런 쇼맨십. 저 한 번은 너무 그런데 경로석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경로석에.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길래,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됐는데, 좀 민망하잖아요. 일어나서 절었어요, 다리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절면서 다음 칸으로 처절하게 가는데, 완전히 카이저 소사처럼 나중에는 칸을 넘어가면서 똑바로 걸었죠. 쪽팔려, 이러면서 갔는데. 그쵸.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그게 참 인간하고 개를 구분 짓는, 그런 점에서 많이 보는데, 남자들이요. 네. 섹시함을 잃을 때는 나이를 내세울 때 섹시함을 잃는 것 같아요. 내가 몇 살인데. 네. 너 몇 살이냐 이러면, 그게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게 권위적으로 누리려고 하고, 나이로 떼밀고 그러면은 이 남자는 더 이상 남자로서의 매력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자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 여자는 어떤 경우? 이제,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자리가 진짜 손바닥만큼밖에 안 닿는데도 거기를 어떻게든 띠밀고 앉을 때. 그리고 이제 가방을 날려서 앉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호나 이런 거 무시하고 뛴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편함, 몸의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그러니까 옷도 점점 편해지고, 이제 아주머니들 보면, 그러니까 몸에 편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척 하시면 좀 섹시한 매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편해 보이세요 지금. 저는 추구하는 거 10대부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평안함. 육신과 정신의 편안함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아, 오히려. 저렇게 또 사는데. 나는 괜찮다. 난 진짜 괜찮다. 한참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신데, 뭐 핸드폰 보시면서 이제는 막 기억력도 없고 깜빡깜빡 한다고 막 이러시길래, 아빠 뭐 어때? 난 10대부터 그랬던데. 그랬더니 아빠가 한숨을 쉬시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너 몇 살이냐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떤 뭐 다툼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저는 띠를 말해요. 토끼띠예요. 그러면 막 계산을 해요. 혼자 이렇게 계산하면서. 동안이시네요. 63년인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갖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내 나이를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띠로. 그리고 이제 띠로 한번 얘기를 하면 살짝 계산을 하면서 뭔가 어떤 흥분을 약간 가라앉힐 만한 이런 그 시간을 또 주기도 하는 거고. 저는 띠도 개띠라. 주제와 되게 잘 맞고 있죠. 여기 되게 재밌는 댓글 한번 누구 주셨는데요. 오늘 배칠수 씨 나왔네요. 제 목소리가. 예, 배칠수 씨 아니시고요. 흐흐님이 보내주셨는데, 한쌤님, 혹시 상담하던 연예인이 대시한 적도 있나요? 아까 문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한쌤이 대시하시죠. 제가 껄떡대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유가 일어나긴 하는데, 진짜 이건 실화인데요. 장동건 씨가 제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명을 드려도 되는 건데, 뭐, 등려하신 거 축하드리고. 중요한 거는 옛날이었어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제가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저 장동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야?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 장동건입니다. 이러길래, 당신이 장동건이면 난 이영애야. 막 이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시켜줬던 딴 분이 전화했더니 너 왜 이렇게 전화번호 안 받냐고. 그래서 누군데? 진짜 장동건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영애가 나오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났는데, 나는 만난 이유, 그 다음에 궁금해요. 만났는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만큼 이쁘시네요. 그런데 정말 개 쪽팔림. 장동건 씨도 유머 센스가 있네. 아니요. 정말 제가 실명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 진심으로 그렇게 저를 보셨어요. 정말 1부터 100까지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개만도 못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잘생긴 연예인이 오면은 제가 주로 뭘 이용하냐면 털이 많이 묻은 의자에 앉혀요. 저희 고양이가 많으니까 온 가구에 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털이 빽빽히 박힌 의자에 앉혀요. 잠깐만요. 예. 혹시 나가실 때 제가 털을 뽑아드리죠. 딱 일어나면 어머 바지에 털이 많이 묻었네. 무슨 제가 이거를 롤러도 아니에요. 그때는 스카치 테이프, 박스 테이프를 손으로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제가 떼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굴곡대로 다 일일이 떼어드리는. 오른손으로는 롤을 잡으시고 왼손으로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롤은 너무 머니까. 직접 손에 닿을 수 있게 뭐 테이프를 이렇게 그 박스 테이프를 손에 감아서 그치, 뒤로. 이게 잘 떨어진다. 그리고 연락이 좀 안 되고 계시죠. 얼마나 그분들도 뭐 어쨌건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게 본인 의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 차려보니까 둘이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20대 때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장동건 씨 뭔 상담을 했어요? 그게 궁금해요. 그런 건 비밀이죠. 그럼. 예. 또 의뢰자의 어떤 이런 거는. 개인의 그건 비밀이죠. 사실 이름도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그분이 참 훌륭하시고, 질문도 훌륭하셨고. 그래요? 네,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신 그런 마음 뭐 이런 거였으니까. 나라를 걱정하는데 왜 그걸. anyway,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오면은 저도 모르게. 성격도 괜찮아. 완전 너무 좋으시죠. 기억은 나세요, 그때가? 그때 뭐 이렇게 기절하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뭘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라고 씨부렸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건 훈훈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혼이 참 맑고 깨끗하신 분이다. 나를 이영애로 보니 눈이, 저렇게 조수로 가끔씩 가면 안 돼요? 여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도 와요. 여자 연예인들도 그냥, 여자 연예인은, 집에 계신 유일한 사람. 제가 잠깐 정신을 그러게요. 제가 그 테이프는 잘 이게 옷 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저기 그냥 깨끗한 데 안 쳐요. 그리고 슬리퍼 이런 것도 안 줘요. 하여튼, 우리, 아까
남자 연예인들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꽤 괜찮은 기억들이 많으셨고, 그분들,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일반적으로, 연예인분들이 오시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합니까? 뭐 연예인이나 재벌이나 정치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 개 같은 인생에 대한 어떤 똑같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자꾸 개개해서 욕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민이나 뭐 비참함, 슬픔 이런 게 해결이 되고 없어질 거라고 믿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다 이렇게 품고 안고 가는 거지, 그걸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진짜 개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헛소리라는 얘기가, 걱정을 없애줄 것처럼 뭔가 항상 공략을 하고, 걱정을 없애줄 것 같은 보험이 나오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줄 것처럼 무언가가 나오는데, 단 한 개도 정말 개뼈다구보다도 쓸모가 없는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진짜로 저는 보험을 한 개도 안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건 뭐 사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을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들었어요. 보험을 드는 순간 저는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 하여튼 뭐 그래서 안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보험에 대한 안 좋은 몇 가지 기억도 좀 있고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저렴한 돈으로 그렇게 알아서 챙겨주는데 어떻게 서울의 제일 유명한 장소들에 이렇게 높은 빌딩은 다 갖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때려대고.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일단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너무 현혹시키고 불안하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심플하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 집에 네. 있는 개 2마리처럼 너무 밝고 맑고 너무 아름답게 심플하고 쉽게 먹을 거면 끝나. 먹고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친구끼리도 사랑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글로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랑이 주인에 대한 사랑, 그들의 욕정, 그 관계 뭐 정말 이제 관계? 힘들다. 제가 말했죠. 저는 사회적 그 어떤 이유에서 이 진화된 중성자가 된 인간이라서 욕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와닿질 않아요. 저는 타의에 의한. 아니 이제 이 사회 어떤 구조 속에 살면서 저는 자연적으로 퇴화된 중성 인간이 된 사람이라. 살아있는 박제. 박제까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성도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성소수자랑 살고는 있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사는 이 나홀로족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예. 요 앞에 계신 문화라님도 뭐 어쨌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보도 중성 인간이시고 저도 그렇고 뭐 이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우리 정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니 계속 개발을 하세요. 개발? 지금 욕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셔갖고. 지금 나한테 욕했어? 아니 그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20대처럼 뭐 이렇게 해보셨어야지. 뭐 욕망과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되는 때도 아니고 전 뭐 10대부터 이렇게 푸근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어떤 릴레이션십 뭐 이성 간에 그리고 정말 개들이 함께 뛰어놀도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 여건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담 없이 저도 둘이 친구였니? 막 이러면서 만나고 싶어요. 너희 사촌이야? 막 과강 막 이러고 나도 막장 쓰고 싶죠. 우리 한쌤님 나이 때 가시기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뭐 또 콜라텍? 아니요, 콜라텍까지 콜라텍을 벌써 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 가시면 정말 짱이죠. 거기가 완전 짱되죠. 근데 그렇지는 마시고, 왜냐면 할아버지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남대교 남단 쪽에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강변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사우나는 갑니다. 사우나 좋죠, 거기. 예, 근데 또 여자들 거기 중성 인간들이 막 우르르 있어요. 그 지하에. 예. 물,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요, 네. 저 고백하는데 거기 가려다가. 벤치? 네,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입벤이라고 그러거든요. 입구에서 벤치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입구에서 허리가 꺾어지도록 웃으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허리를 90도 이상 막 웃으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가시면 돼요. 제가 입구 반드시 통과하게 해드릴게요. 입통을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구 벤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쌤님께서 감히 버릇없는 분들. 뭐 어쨌든 그 연말에 아픈 기억이었고요. 연말 지난 연말이었어요?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네. 재작년 좀 된 연말. 뭐 댓글 좀 읽고 갈게요. 이럴 때 좀 한번 환기를 위해서 우리 머미님께서 중성이 좋아요. 전 제 3의 인종인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 3의 인종 아주머니라는 어떤 그 인종도 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종족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만 소식하고 있고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독자 생존하고 있는. 근데 전 되게 존경하거든요. 어나더 트라이브. 예, 이분들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그 중학생까지 합치면 사실은 다 우리 전 세계 다 따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 따먹어요? 뭐 땅 따먹기요. 부모마블 같이. 이분들을 뭐 그렇게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욕정이라 제가. 예. KYJ. 근데 정말로 모든 촉이 발달이 잘 되시는 거.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받아드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영애가, 이영애가 참 이쁘죠? 제 소시적 얼굴이 좀 이랬어요. 진짜요? 예. 근데 그 얼굴이 좀 있어요, 진짜 제가. 예.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디 실루엣 하면은 이렇게 진짜로 근데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얇은 입술, 높은 코 뭐 이런 이게 눈매도, 안에는 있어요. 눈매도 좀 있으시고. 예. 거기 왜 이렇게 옆으로 보고 그래요? 저 여자 누구야? 옆으로 힐끔힐끔 보지 마세요. 예. 진짜로 진짜 닮으셨어요. 예. 콧대가 약간 이렇게 C커브 완만한 C커브를 좀 그리시면서 턱만 좀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턱이 문제예요. 예, 저도 다 늙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갸름한 턱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싶고 제 다른 성형수술 많이 시도해봤는데요. 턱은 아직까지 예, 이게 말년복이라고 그래서 지금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술하실 게 아니라 살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수술이에요? 지금 거의 이형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빠 이 나이에는 이게 살이 아니야. 이 육덕은 덕이야 덕. 우리 S대님이 올려주신 이 글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S대.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수로 오해를 산 적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네요. 그렇지만 제 20대는 정말 행복하고 찬란한 시간인 건 변함없어요. 사랑과 함께 했으니까요. 지지고 볶든 아니든 기쁘든 아프든 뭐 사랑은 좋은 거니까 이 곡 같이 듣고 싶어요. 리한나의 Love the way you lie. 이게 팝송이죠. 리한나,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라는 건 뭐 알고 있고. 20대는 뭐 어쨌든, 뭐 개됐던, 뭐 개욕정이 있던 그 자체만으로, 참 행복하고 찬란한 시간. 이 고민을 우리가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깨방정님 고민인데, 정말 가끔 그때 그 여인들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여인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개만도 못한 행동인지. 후회를 해보는 건 정상인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죠. 예.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정상인데 그럼 지금 한남대교 남단으로 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중요한 서울에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3개가 있어요. 그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한남대교 남단. 대될 수 있는? 그렇죠. 영동대교 남단 쪽에 그 호텔 리베라에 있는 그곳.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동호대교 남단 쪽에 지금 상담해 주시는 거죠? 상담은 우리죠. 한쌤님 아니 본인만의 이 트레이드된 그렇죠. 그러니까 욕정을 살릴 수 있는 3스팟.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살고 계신 그분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살고 있는 저만의 그 D1 그분과 온리원 그분과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살고 계신 분과의 어떤 약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결국은 다른 분이 생각나게 할 만한 틈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을 다시 만나기 힘들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시라. 그래서 동호대교, 한남대교, 영동대교 세 다리의 밑에 가시면 남단 쪽으로 가시면 뭔가 어떤 KYJ를 해소 또는 어떤 뭐 충족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 데서 뭐 새로운 거기서 새우깡을 페르소나를 찾으라 이 말씀이시군요. 새우깡 50원 강호동. 걔네들 찾으면 돼요? 걔네들을 찾으면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이 PD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요즘에는 무슨 웨이터 이렇게 안 하고요. 파트너 디렉터라고. 파트너 디렉터. PD라고. PD. 그 파트너 디렉터 PD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 PD. 예, 김 PD. 김 PD. 와서 나 좀 비었어. 뭐 이제 오셔서 또 파트너분들 이렇게 또 디렉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 옛날에 TGI 종로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요. 근데 종로에 나이트클럽이 많아가지고 거기 이제 어느 한 삐끼분이 그 웨이터분이 여자친구랑 온 거예요. 왔는데 성함 좀 적어주시겠어요? 막 이러니까 약간 새우깡이라고 쓴 거예요. 이름을. 근데 한참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우리 직원이 불러야 되잖아요. 새우깡 손님, 새우깡 손님. 와,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여자친구랑 팔짱을 끼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요? 완전히 한 번에 거기 홍보 다 됐지. 그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이거 명함을 돌리고 가는데 예술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 직업의식은 있어야지. 영업 마인드가 있네. 예. 아니, 방송으로 이미 완전히 1, 2층이 다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새우깡 손님. 자랑스럽게 여자친구가 들어가면서 아마 전날 만난 듯한 느낌이 팍팍 그러니까 나는. 저희 어떤 게스트 어떤 손님 입장에서 가끔 커스터머 입장에서 가끔 이제 그분들의 연애 장면들을 목격하곤 해요. 굉장히 우리는 이제 불같이 화를 내죠. 지금 이 신성한 영업 시간에, 이 신성한 근무 시간에 이 근무 태만을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화두를 내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비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남 탓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과거에 지나갔던 사람, 진짜 어려운 문제네, 이거는. 예. 그럼 지금. 근데 생각하는 건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요, 이런 거밖에 생각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땐 걔랑 만났으면 내가 어쩌을까. 그냥 많은 거지. 근데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쓸데없이 이제 뭐 시간만 많아지니까 옛날 남자들 옛날에 뭐 썸 탔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 상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러기엔 체력이 없죠. 조금 생각하다마다 하고 자버리니까 아이고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근데 누구한테나 개맛도 못한 인생이었을 수 있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도, 지금 생각하면 다 또 이해되고, 또 흐뭇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무용담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아까 상당히 잘난 척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둘을 만났는데 친구였다. 근데 그 여인들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었으면 정말 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 결혼을? 에이. 지금도 하기 힘든데 뭘 한 번 했으면 됐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깨방정님, 양화대교 쪽은 없나요? 성산대교 남단은 합정역 부근은 가까운 쪽으로 좀 알려주세요. 양화대교는 없고요. 그 가까운 데로는 영등포 쪽 가셔야 되고요. 영등포 아니면 아예 그 강서 쪽으로 빠지시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럼 앱 하나 개발해 보시죠.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양지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근데 영등포 쪽은 그러니까 동네별로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영등포에 이제 그 명화 뭐 이런 등등의 몇 곳이 있는데 동네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 거기는 그 이른바 배틀 부킹이라고 그래서 전투 부킹이죠. 그래서 1인 1일 웨이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둘이 와도 둘이 같이 부킹을 갈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전쟁과 같은 전투죠. 거의. 뭐 그런 데가 있고. 거의 인간의 그 인류의 축소판 같은.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개전투죠, 거기는. 대신 이제 그 영등포 명화 쪽, 혹은 뭐 신림 쪽, 그랑프리 이쪽은 좀 팀부킹 성격이 강해요. 한 팀이, 와서, 그래서 이제 짝수가 좀 맞아야 어느 정도 뭔가 이 고잉아웃을 할 수 있는 엑시트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출구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그래서 좀 확률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강남은 그래도 둘만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친구들을 과감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영등포 뭐 이쪽은 친구들과의 어떤 화합, 이 케미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케미가 잘 터져줘야 이게 성공률이 좀 높아지는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중요한 건 왜 예. 당신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책에서 많이 읽었죠. 책으로 책에 소개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그 책 썼죠. 인터넷으로 그럼 칼럼 썼죠. 인터넷으로 많이 그냥 주워들었죠, 그냥. 예. 주워 듣는 것 치고는 너무 디테일해? 너무 각인돼 있는 느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하 그곳에 가셔서 부킹을 하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니 뭐 예. 너 저 민정이 그나 좀 알려줘봐. 너한테 가는 길. 뭐 이런 더러운 멘트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본인이 날리시면서 왜 그래요? 고기. 어마어마한 센스예요, 우리 문화나. 예. 하여튼 뭐 1차원적. 단어가 일치하면 그냥 그거 트는. 장동이 들어가면 그냥 그 트는. 뭐 개 하면 그냥 개 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야, 이 저분은 아르텔라님. 이 청취자의 이 수준 높이를 딱 맞춰서. 우리 아르텔라님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 개욕정, 이거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이 방송에서 터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막 비 온 뒤에 막 그 죽순들 올라오듯이. 그 아르텔라님이 지방은 어떡하냐 물어보셨는데. 안타깝네요. 아니요. 지방도 다 있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나 대구는 좀 알아요. 대구 어디요? 대구는 저기 B&B? 오히려 네. 색다른 곳을 공략할 때가 있어요. 대구에는 캠프가 많아요. 캠프? 미군 부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캠프 근처에 미군 술집이 있어요. 미군 애들인데 음악 좋고 술 싸고 흑형? 뭐 이렇게 다양한 인정과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 토킹도 되면서 부킹도 잘 되고 일단 싸고 그 한국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게 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고를 때 그런 선택도 있다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 그 외국 분들 만나시는 뭐 여성분들의 경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많이들 아마 유명하신 데가 많이 있으니까 될 것 같고 대구도 이제 한 2곳 정도 메인이 한 2곳 정도 되고요. 마이너가 보통 이제 메이저랑 마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예를 들면 그 메이저가 강남 어디죠? 청담동에 있는 그곳 리베라 호텔 거기가 이제 메이저라고 보고 수유의 샴푸라든지. 다음 주에는 저희 유정식 대표를 모여서 다시 우리 수주를 좀 높여야지. 듣다. 저도 참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수원 터널 괜찮아요. 수원 터널? 그래 좀 적어봐요 그런 거. 일산 터널도 괜찮고. 하여튼 강릉 속초 쪽에 가면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고요. 네 그거 알아요. 옛날 전표 칠 때 우리 팀장이 아라비안 나이트 전표를 갖고 왔는데 이건 도저히 뭔가. 아니 카드를 그걸로 하는 경우도 아라비안 있어요? 나이트 전표는 뭔가. 예. 하여튼 그런 곳들 뭐 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더욱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메일 주소 하나 네, 제 주세요. 메일로 주시면 예. 제가 최대한 뭐 저는 사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분들께 소개 꼭 물어봐서. 받으셔서 KYJ 꼭 이제 분출하시기 바라고. 네네네. 아까 올라왔던 글인데요. 신자유주의 파탄. 아주 이름도 대단하신 분인데 개만도 못한 인생 약간 불경스럽긴 한데 저는 20대는 잘 나가고 직장생활 18년간 3번 해고당한 게 가장 큰 굴욕이다. IMF 국가부도로 도입한 정리해고로 2003년, 2007년, 2012년 3번이나 자본가한테 해고당해 정기주으로 2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한 번 해고.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다. 그러난 난 자살 안 한다. 난 부활하여 영원히 자연으로 살 거다. 이게 이분한테 있어서 어떤 흑역사라고 하는데, 많이 공감이 가고, 여기 한번 해고당하신 분도 있고, 말 안 들어도 많이 여기저기에서 쫓겨나셨을 것 같은 우리, 편집장님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전 사는 게 흑역사고 그냥 개 같은 세상 같아요. 여기 절로 나오는 내 입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 이게 좀 흑역사로 기억되는 일들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시 연봉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자존감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었는지 이게 가장 큰 흑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자존감을 이 철통 방어를 잘 하시면. 설령 여자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친구였다 하더라도 혹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걔네들한테 들었던 그 굴욕적인 말들을 앞에 걔는 들어갔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자존감을 잘 보살피시는 게 그 흑역사로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희망이란 부분에 댓글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의 계기가 한때 사귄 상대방 때문에 하게 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아니었으면 도전해보지 못할 분야였음. 그리고 그 헤어짐도 썩 좋게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 일은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정리를 하면 그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사귀었던 사람 때문에 하게 된 일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도전도 해보지 않을 분야였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깨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그 사람이라고 한 게 상대방인가요? 본인인가요? 그 사람이겠죠. 떠난 사람. 한테 어떤 아닌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일을 아예 겪어보지도 않았을 법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인이었다기보단 자기를 인도한 어떤 가이드? 가디언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나는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게 될 생각이 없었는데,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는 의사 아니면 전혀 만날 생각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끝났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로 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전혀 의사가 아니었는데 난 의사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성공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왜냐면은 영 안 되는데 성공하긴 힘들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분들이 이렇게 어떤 혈기왕성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많은 의미를 두다 보면 다른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녀 관계는 어쩔 때는 대부분은 택배 아저씨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이 남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택배 아저씨와 더 이상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간 선물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전 두 집에 배달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잘못한 건가요? 찌라시를 뿌린 것뿐이지 제대로 받았다. 택배 정도까지도 아닌 거죠. 그런 거 그냥 그날 밤에 돌린데 어떤 찌라시 같은 거고 대출 찌라시 이렇게 급전 필요한 이런 찌라시고 택배라는 의미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나한테 남겨진 소중한 거 이 사람이 주고 간 것만 의미가 있지 그 사람과 나의 인연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받은 거 다시 돌려달라. 이 택배는요. 그 사람이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번 나한테 들어온 거. 의사가 된 거, 성공한 걸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본인한테 그렇게 무수한 택배 여자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제대로 못 받아 먹는 건, 그거 좀 본인 팔자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 여자분 또 그 남자분 상대방과의 인연보다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저랑 인연인가요? 이 사람이 제 운명의 상대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뭐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고 만났는지 그 오고 가는 택배, 그것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과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자칫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치 그 어떤 계산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나, 아니, 그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만남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 두 분들과 이해관계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순수한 관계였지만 그 순수함을 나누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는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예, 그게 뭐 계산적이다, 속물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와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아주 그 두 여자분을 선택했을 때 본인은 어떤 케미가 발동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케미조차도 이해관계거든요. 아무 여자나 잘 수 있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뭐냐, 조심해 주세요. 죄송해요. 자다니요. 좀 그날 못 잤습니다. 맞아.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그날. 그랬죠. 눈이 시뻘개서 다시 그 리듬에 몸을 맡겼죠. 예. 미안해요. 그렇게. 제가 실수를.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여자분한테 맡았던 뭐 어떤 느낌, 채취 이거조차도 교류 관계였다라는 거죠. 서로 딜이 되는 교류. 채취 괜찮았죠. 예. 왜냐면, 아무 선택할 때 그러한 유전적, 발현에서 고르는 것조차도, 예. 그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주 그때는 오래전이에요. 예, 아주 오래전이고 예. 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부끄러울 필요 없고 지금은 이제 개가 천선하신. 전혀. 완전 개가 천선하셨네. 완전 다른 사람. 결혼도 하시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자성어가 있었더니 여러분은 오늘 정영진 편집장님의 개가 천선 방송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 진짜 그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은 거. 그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 어떤 분야이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거기서 택배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 택배업으로 쪽이어도 뭐 어쨌건 성공하셨다라는 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단지 이제 어떤 계기가 그분이었을 뿐. 그렇죠. 어떤 다른 의미는 더 이상 뭐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뭐 그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죠. 네, 성공한 분들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듣기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 젊었을 때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분은 10명 중 한두 분이 안 돼요. 어렸을 때 나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거면 뭐 그 분야에서 충분히 어떤 능력을 발휘하신 거고 뭐. 아주 어느 분이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소잡사님, 개는 다시 태어나도 개라던데. 예, 이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이런 저 이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쓸데없는 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조합원이신데 이 부위별로 정말 핵심만 골라서 얘기하시는. 우리 개는 그럼 다음 생에도 또 개인 거예요? 뭐 본성과 뭐 본질과 다 떠나서 그 속성은 질량 보존의 법칙. 안 변한다 이거죠. 사람은. 예. 역시 간만에 뵙는 이 아이디 훈훈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뭐 이 3주 동안 우리 이 개아버지이신 예, 그 어진이 미르와 이든입니다. 이든이 예, 이 두 계속 헷갈리나 몰라. 이 두 마리 개와 함께 사시는 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되게 호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직 결혼도 했고요.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아랫배 이쪽이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 마음이 가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막지 마세요. 예. 저도 이 나이에 누가 날 막어. 마음이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3주를 모셨는데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부끄럽고요.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 저도 잠시 되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방송해도 되나. 그런데 저도 쉬어가고 여러분들도 쉬어가고 늘 이렇게 진지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솔카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 특집을 해드릴 거고요. 이분은 오늘로 끝입니다. 내가 이거 클럽 얘기로 이렇게 이봐요. 개편이 다가오고 있어요. 개편이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모셨는데. 아, 그래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개편 때 잘려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12시도. 끝나나요? 어쩌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끝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따로 나가서. 하나 차릴까요? 개와 고양이. 개판, 묘판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은 그거 보장해주세요. 나이트 얘기 할 수 있게. 거기서 썸앤쌈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근데 이게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긴 한데, 사실, 요즘 방송가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흥행하는 걸 보면은 이 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 그쵸. 예, 이제 수면으로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욕정에 올라와 있고. 가장 핫한 게 그린라이트를 켜라잖아요. 예. 제가 그거랑 그래서 짝하고 그린라이트를 켜라 대신에 제가 사이키 조명을 켜라로 약 드셨수? 오늘 된다 싶으면 사이키가 켜진 겁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내려드릴 테니까. 아예 그쪽으로 특화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이 많이 화제하는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쪽으로 쏠립니다. 아, 그래요? 뭘 딴척을 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렇게 해피할 때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고, 식사를 함께 하고 싶고 한데, 이렇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많을 때, 이 저차원적인 욕구가 저차원이라고 해서 미안한 게, 이 낮을 저가 아니고 아래저예요. 네네네. 이게 이 아랫부분에 하차원. 하차원이 좀 많이, 발현이 된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또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라 요즘 상당히 20대부터 10대부터 어린아이들 학교 생활 20대 직장 30대 먹고 사는 거 40대 정년퇴직 50대 건강 이렇게 줄줄이 정말 늙은 채로 오래 살아는 것도 깝깝한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컬처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없는데 그런 쪽이 유일하게 옛날에 문화적으로 되게 적급했을 때는 조폭 얘기 아니면 술집 여자 나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비슷한 현상으로 모든 방송이나 언론이나 매체가 다 그쪽에 장악하고 있어서 걸그룹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부분 만지지 말고, 눕지 마, 하여튼. 맞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을 내거는 거 보면은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이 국민의 한 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면. 지금 행복하다니까요. 예, 알어. 그 심정 알어. 그땐 그걸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해해요. 그게 왜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걸 지금 얘기하겠어요. 많이 힘든 거야, 자기. 자기요? 아니, 친근해졌다. 전 아직 안 된다니까요. 미안해,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저도 중성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예, 이거를 적정하게 소통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이 고퀄리티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유대하면서 연대하면서 그렇죠. 살아간다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극단적인 예를 오늘 우리가 보여준 거죠. 네. 그러려고 본인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신 거죠? 사실 제가 그런 일들을 정말 겪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데를 가봤겠습니까? 네. 정말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마무리 못 해드리겠네요. 네.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했던 지난 3주 너무 아름다웠고요. 예, 마지막 소감 한번 말씀해 그동안 주세요. 들으셨던 얘기는 다 잊어주세요. 제 본심도 아니었고 제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제가 커버를 못 해드리겠어요. 그거는. 사랑해 여보, 나 자기뿐이야. 난 이제 정말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 너의 사랑으로 살아갈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만병통치를 통해서 한 인간이 개가천선하는 어떤 1대 히스토리를 3주간 보셨고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 상황, 스트레스 받는 이 남자의 이 절규. 3주면 치료되는군요. 그럼요. 저기 이혼 소송 기간도 몇 주더라? 4주. 숙려기간. 한 주 더 할까?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날로 본인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보여드린 거. 신호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깔 수 없는 정보를 대대적으로 오픈해주신 우리 여태까지 모신 정영진 편집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잠시 이제 분위기가 순화되면 우리 네. 개편에서 살아남으면 네. 다시 만나요. 그땐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숨겨진 좋은 남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남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